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의 문을 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오늘은요, 선재 마스터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이 시간 하면은 기억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원유 재고 건수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잠시 후 30분 후에 재고 발표와 함께 시장 흐름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지금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는요,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바로바로 연락 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2부에서도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고, 그 전에 또 지표 발표로 인해서 각종 상품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개장 이후 또 지수에 대해서도 변화, 그리고 크루드오일 상품군에서도 이 각각의 실시간 리딩도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쪽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요,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부터 앞서서 좀 스팍을 좀 봤는데요. 시세를 봤는데요. 현재 S&P 500 지수는 2494.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비교해서는 0.09% 하락한 가격대인데, 그래도 일단 고점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한 지 지금 30분이 조금 넘은 시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 오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은요, 조금 더 상승폭을 높였네요. 48.83달러까지 움직였습니다. 1% 가까운 상승세로 일단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1부에서 짚어봤을 때는 48달러 60, 그 가격대였죠. 조금 더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볼게요. 그동안의 안전자산 리스크 때문에 상승폭을 높였던 안전자산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1331.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세 살펴보면서 또 시장 흐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골드에 대해서 그동안 안전자산 3인방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갔고 고점이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난 후 리스크 해소와 함께 조금은 조정을 받는 그 흐름 오늘장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좀 안전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지금 가격대에서의 전후로 또 매매 포인트 또는 시황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얘기 드렸을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분명히 북한에서 뭔가 이슈가 있을 상황까지 가게 되면 상승을 할 거고, 만약 그게 없을 거면 다시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제 얘기가 뭐 그대로 맞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9월 8일 날 그런 부분 마지막까지 한번 보여주고 피날레 보여주고 조금 밀린 부분, 열린 답변이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횡보구간에 좀 접어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금값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달러와 연동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달러화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선재 트레이더님이나 유일한 캐스터가 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주로 이제 국채 가격 같은 경우가 연말 가면은 좀 밀린다. 라는 얘기. 그 안전자산들이 연말 가면 좀 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말에 우리가 좀 약간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연말까지 우리가 그 산타랠리, 맞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부터 우리가 좀 뭔가 시장을 좀 항상
연말에 좋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약간 선호하는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계속 지켜나가기 조금 쉽지 않을 거고, 선재 트레이더님이 일부에서 얘기해 줬던 게 뭐냐면 연말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한 차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해서 그게 금리 인상이 된다면 사실상 달러 같은 경우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금값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크게 상승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300달러 이탈도 예상을 하시나요, 혹시? 당분간의 이탈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제 1,300달러 이탈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좀 지속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서 이게 상승을 했다가 잠깐 눌리는 구간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눌려서 다시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다. 예, 왜냐면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건 달러화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버블이 심해지고 지수 버블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항상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경기가 미국이 좋은 상황에서 호황이 지속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수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생겨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가가 상승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생산 물가가 안 좋고 소비자 물가도 이거에 따라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만, 이 부분이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오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팩트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달러 강세가 다시 또 연출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음 주에 어차피 또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 생각하고 있고요.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골드가 그렇게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일단 골드는 상승에 대한 재료는 지금 상태로는 많지 않다라는 분석이고, 또 횡보장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맞아요. 연말 되면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살아납니다. 또 소비가 또 살아나는 만큼 또 지수적으로 또 편향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시황 안에서의 골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마스터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위로는 1,400달러, 아래는 1,300달러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서 약간 오차 두면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차를 두면? 네, 어제도 뭐 설명드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물리신 분이 계셔서 제가 끝내기 전에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렸죠. 네. 이거 매수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익절 들어가라. 그리고 오늘 또 이걸 매도를 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게 13360까지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익절 구간 충분히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친구들이 급등이 한번 있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약수익 익절을 하신 다음에 다시 잡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빠지고 있고, 이걸 매도 관점,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쳤을 때 이 자리까지 먹는다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더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반등한 애들 계속 매도 쪽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인을 방송에서 못 들으신 분들이 매수 잡은 것도 뭐 어제는 뭐 반등할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시 보는 이유는 1,300대 거기서 약간 내려오는 1,280 2, 5 뭐 그 구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매도 추가적인 목표를 거기까지 보고 있고, 여기서 혼조세 양상을 띌 수 있으나 이 구간대들 마디가가 깨지게 되면 그 구간까지를 열고 보는 거고요. 그림상에서의,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도 길게 본다 생각하고 그 정도 길지는 않겠지만 그 가정을 두고 저희는 계속 추가적인 매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약간 그런 조짐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가능성을 열고 매도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간에서는 혼조세 양상 띄어도 뭐 별 이상한 그림은 아닙니다. 별 이상한 그림은 아닌데, 아마 1280대 선에서 반등을 노리고 그 구간까지 시황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구간을 치러 갈 거고,
지금 가능성을 열고 있는 상태다. 저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가격대가 여기서 반등을 하면 매도로 잡는 그 포지션도 맞고요. 일단 아래쪽으로는 1300선 그 이하까지도 본다는 목표가입니다. 1282 또는 5까지 아래쪽으로 좀 더욱더 열려있는 가격대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일같이 또 나오실 때 그때 맞는 또 시황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가격대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 안전자산세에서 두 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벌써 시간이 13분이 지나갔는데 30분이면은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자, 워낙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고에 대해서는 뭐 이런 수요와 공급 간의 이슈가 뭐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재고 발표 결과도 궁금하고 그에 따라서 차트 시장적인 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한 시점인데요. 자, 크루드 오일은 이전에 시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8.81 $8 선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상승으로 마감한다면 3일째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좀 크게 밀렸던 3% 이상 밀렸던 가격대를 거의 회복하는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김종철 해설위원님, 네. 이전에 또 예상치랑 발표가 되잖아요, 재고가. 네, 어떻게 나왔죠? 저는 이제 지난번에 재고 발표했을 때는 이제 예상보다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재고 발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재고 발표 자체가 뭐 크게 예상치하고는 많이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가가 상승하는데 조금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재고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발표도 또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요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일단 미국 허리케인 합의가 나왔을 때 처음 이제 그 영향을 받은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재고 발표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때 이제 허리케인 합의가 왔을 때 시추시설이 가동이 중단되는 것보다는 정제시설 가동 중단이 더 컸기 때문에 유가는 떨어졌던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허리케인 합의가 가고 나서는 정제시설 쪽에 다시 수요가 생기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단 어바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살짝 밀려줬다가 이제 재고 발표 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었지만 그 다음에 많이 밀렸었죠. 네, 맞아요. 그래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어마가 많은 영향을 많이 주지 않고 이미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반등한 모습이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8월 오펙에서 이제 원유 생산량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승세를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는 계속 꾸준하고 있다.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까지 보고 있고, 제 시향도 아까 오일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지만 지금 약간 상당히 좀 중립적이고 액션 취하기 힘들지만 저는 좀 올라오면 차라리 좀 매도하는 게 낫다. 아, 올라오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럼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저는.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재고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올라와 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제 생각이고 제가 이제 찾는 매매 스타일이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상방 포지션을 잡아서 제가 올라오면 매도 치겠다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는 건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수익폭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선재 트레이더님 같은 건 해외선물 투자자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도 트레이딩 여러 번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이제 주 ETF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ETF 같은 경우는 좀 추세적으로 좀 매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 관점을 봤을 때는 사실상 수익 구간이 많이 없다. 매수로는. 그래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IEA에서는 2017년 전 세계적인 오일 수요 성장치를 상승 조정을 했다라는 소식도 로이터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뭐 미국과 영국에서의 오일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가파른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슈도 들려오고 있고, 또 앞에서도 뭐 산유국
약간의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펙 멤버 중에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감산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또 원유 재고에 대해서는 이 어마에 대해서 영향치를 적용된 이후 또 다음 주까지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로이터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 아래 하단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IEA에서 8월 들어서 1일 글로벌 원유 공급량이 4개월 만에 감소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원유에 대해서 각종 이슈들이 공급 쪽에서 또는 수요 쪽에서 이 양 측면에서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원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지금 0.81% 상승한 가격대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48.77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어떤 하고 싶으신 얘기가? 네. 곧 지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우선 지표 기다리는 중심 자리는 60대, 네. 60부터 65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0과 65 사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우선 48.45까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70이 무너지면 네. 우선은 하방 48.45, 그러니까 뭐 35부터 45 사이를 열고요. 그래서 지금 쉬는 동안 저는 매도 네. 스캘핑을 잠깐 하고 있는데. 네. 거기까지 열고 윗구간은 49.30이었는데 어디를 더 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아마 48불 중반 자리를 먼저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좋다 그러면 위로 가도 다시 눌림목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져도 다시 반등이 있을 거다. 대신 지금 지표 터질 때 48.50대 약간 아랫자리를 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네. 비중을 두고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지표는 48.60대에서 기다린다. 원래는 제가 지표 발표 있기 전에 항상 한 저녁쯤에 되면 9시 마이크를 잡을 때부터는 지표 기다린 자리를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래요? 보통 네. 10번 중에서 8번, 9번은 거의 오차 두세 틱 이내로 마친다고 속아주시면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채팅에다가는 제가 유튜브에다가는 잠깐 올려드렸어요. 48.35부터 45까지 네. 자리를 보시고 지표 기다린 자리는 48.60부터 65 사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네네. 우선 30분 분봉에서 채널 상단부죠. 채널 상단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쫓아가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표가 좋다면 위아래 구간에 지금 중심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마음 편한 거는 반대 매매를 보시는 게 낫고 지금 지표가 터진 이후에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지표가 터진 이후에 네. 고점을 치든 저점을 치든 그걸 분석해서 반대로 들어간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큰 그림으로 100틱, 200틱씩 계속 끌고 온 걸 두세 번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48불 지지력에서 48.10대 들어가서 또 한 번 또 먹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거의 3번 그 어려운 구간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를 맞고 눌렸다는 거는 큰 그림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력들과 저희가. 네. 그래서 아마 좀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의 여기서 차익이 나오고 더 뚫리면 그것도 일부 차익이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매수를 잡고 보는 것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익절 잡고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 관점은 눌림 매수는 48.50 아래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한 별로 지표가 영향을 안 준다면 네. 예상 밖에 오늘 또 혼조세 양세에 들 수 있다는 가정을 두시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나 변동성이 없는 상태, 그다음에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림들이 못 간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기대를 많이 노리는데 이미 저희가 오차 없이 모든 변곡을 다 며칠 동안 잡아냈다는 거는 제가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모든 세력들이나 큰 손들이 비슷한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여분의 움직임들이
추세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표 때.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점을 열고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48.70자리가 깨진 이후에 그리고 지표를 기다리는 가격대도 네,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일단 지표 기다리는 자리는 48.60과 65 사이에서 기다려보자. 그리고 48.70이 깨지면은 그 아래쪽으로 48.45, 35 이 정도의 가격까지도 좀 눌릴 수 있다는 점 그 말씀해 주셨고 일단 재고 발표된 이후에 크게 변동성이 일어나지 않을 때 또 혼조세 구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어요. 자, 벌써 시간이 이제 뭐 7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거의 뭐 5분 전부터 네, 좀 크루드 오일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또 최근에는 재고 발표된 날에는 크게 변동폭이 이 전과는 좀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48.75달러에서 계속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에게 좀 들어봤고 해설위원님,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냥 이제 좀 편하게 위아래 방향성을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좀 가격대가 네, 저는 될 거라고 좀 예상되나요? 올라가줘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뭐 화면 하나 좀 볼게요. 네네. 제가 이렇게 이제 어머, 원유가 PPT인가요? 원유가 있으면 원유가 있죠. 화면 잘 보고 계시죠? 네네. 이게 마우스로 쓰는 거나 좀 익숙치 않습니다. 이렇게. 잘 쓰시는데요. 이렇게 원유가 있으면 이 원유가 이 원재료가 이렇게 나뉩니다. 나프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티엔 이렇게 나뉘거든요. 예, 그렇죠. 정제가 되면은 설비는 이렇게 NCC 설비, ECC 설비 이렇게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 그 설비가 기초유분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PE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제품들이 이 제품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옷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 이것을 또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주 이제 좋은 주식하시는 내용이네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거 화학 공부까지 하시고 화학 투자하시면 없겠지만 공부하고 투자하면 훨씬 편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제 화학적 공부를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원유 자체가 뽑아지면은 이게 이제 에틸렌으로 가고 나프타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허리케인 합의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유는 생산량보다 이 설비, NCC 설비나 이런 설비들이 정제 설비들이 하나도 가동이 안 된 거죠. 가동이 지금 현재도 못해요. 지금 현재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원활하지 않는데 미국의 전체 그 정제 설비 중에 한 30% 이상은 좀 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설비가 좀 쉬고 있는 이 동안에 가격이 그래서 유가가 설비가 쉬려면은 이 원유를 갖고 와서 이거를 정제 설비에 넣어야 되는데 원유를 못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태풍이었기 때문에 빠졌다 보시면 되고 나중에 태풍이 지나가니까 허리케인이 지나가니까 이제 이 설비가 그동안 뭐 이제 가동 못했던 애들이 이제 가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원유를 타이트하게 받아들이겠죠. 타이트하게 원유를 가져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른다. 뭐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요게 이제 두 번이 반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 이후 그리고 뒤에 또 허리케인이 대기하고 있어요. 몇 개가. 지금 태풍도 온다는 소식도 두 개가 더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한번 학습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번째 왔을 때는 이 학습 하락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바로 다 반등 주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포인트냐? 이제 이쪽 허리케인 쪽을 집중하기보다는 미국 정제 설비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오펙의 보고서나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 내 자체의 변화보다는 앞으로 오펙에서 이번 달 말에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어떻게 이제 진행될 건가의 흐름에 좀 포커스를 두고 미국 이외의 유가나 이런 쪽 미국 이외의 그 중동이나 이쪽에 대해서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느냐에 포커스를 좀 둬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미국 쪽의 이슈를 하나 보자면 ECC나 NCC나 이런 설비들이 지금 미국에서 신규로 설비를 증설하려고 하는 양이 있거든요. 그 양보다 이번에 가동 멈춤이 훨씬 큽니다, 지금.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좀 빠르게 수요를 원유를 빨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산량을 맞추려면은 이제 그럼 이제 원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던 게 좀 이해는 되는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원유 오늘 이제 재고 발표를 했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재고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유심봐야 되는 게 단순히 원유 재고만 보는 게 아니라 약 안에 좀 뜯어봐야 된다. 지난주도 사실 약간 그랬거든요. 지난주도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크게 못 움직였어요. 해석이 그 다음날 한 거죠. 다들 복잡하니까. 이번 주도 결국 또 똑같다. 저는 약간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강의도 해주시고, 친절한데요. 이제 원래 저 주식 프로그램이나 주식 TV 방송 나가면 이런 거 자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통해서도 자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고 구성된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 지금 시각이 28분이 넘어갔습니다. 자, 일단, 마스터님이 앞서서 지표를 기다리는 자리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단 가격대가 48달러 77까지 눌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가격대를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마스터님. 방금도 이제 또 그냥 잘 들으면서 유튜브에 남겼는데. 잘 들으신 거 맞죠? 보니까 좀 기존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쓴 거 그냥 읽어드리면 이럽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다, 오늘 지표에서. 단기 매수 그림이 끝난 상태라서 돌파한 이후에 매수는 대응해도 좋다. 이미 그림이 끝났다. 그래서 오늘 무리해서 싸울 필요는 없는 그림이다. 그래서 추세 돌파한지를 보고 난 이후에 대응해도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무리해서 싸울 생각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고요. 우선은 이게 추세 거의 돌파 과정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돌파를 해서 안착하는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해도 되고요. 그 기간이 내일이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할 그림은 아니고 우선은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게 우선 48.60대 그 다음에 45대 걔네들을 찍기 때문에 우선은 걔네들 이제 스캐핑으로 지금 먹어보고 있는 거고요. 갑자기 29분 되니까 70 깨려고 부던 예를 쓰죠. 중심을 와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표 기다려야죠. 그래서 지금은 우선 그림을 보면 굉장히 중심 위에서 힘을 계속 받치고 있는 그림이에요. 한 4초 남았나요? 보죠. 지금, 시간이 시작하자마자 위쪽으로 튀었어요. 자, 일단,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기술적인 그림이 끝나죠. 자, 좀 지켜보는 게 좋을지 보입니다. 멈췄어요. 잠깐 멈췄어요. 자, 일단 48달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정제유가. 많이 줄었어요? 그 정제유가. 정제유가 줄었고, 원유 재고는 늘었죠. 그럼요. 정제유가 줄었고, 원유 재고는 늘었다라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49달러는 돌파를 못하고 역시나 48달러 후반대 이전에 개장 전과 같은 가격대잖아요. 아마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실제 쉽지 않아 보여서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왜 돈 많은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하겠느냐. 그 세력들도 고민 많다. 우리보다 더 고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되면 그냥 시장도 고민한다 생각하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자본을 움직이는 그런 투자자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장을 대응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지금 홀로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시장이라면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좀 관망도 좋다라는 그런 뷰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간 원유 재고 직전 수치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해설위원님, 좀 의미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의미 드리자면 정제유 재고는 줄었습니다.
네, 정제율 줄 수밖에 없죠. 네, 정제 생산을 많이 못하니까. 네, 생산을 많이 못한다는 얘기는 원유 생산보다도 정제율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원유 재고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원유는 생산을 했는데 이 원유가 생산하고 있는 게 정제유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정제유로 못 가고 있는 거죠. 정제유로, 왜냐면 정제 시설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솔린 보시면은 거의 재고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에서 가솔린을 못 뽑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원유 재고는 늘었지만 지금 가솔린 재고 줄고 정제유 재고 줄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태풍량이 좀 있었다. 허리케인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설비 가동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귀결되고 있지 않나. 네, 지금 가격대가 말씀하신 가격대처럼 48.60까지 밀렸습니다. 70이 깨지고 난 다음에 말씀해주신 가격대로 내려가네요. 48.40대 온다고 보고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7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8.40 가격대까지 보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주간 정제유 재고가 발표가 됐고요. 원유 재고. 시청자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원유 재고와 그리고 정제유 재고가 따로따로 각각 발표가 됐는데. 네, 원유 재고가 발표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발표합니다. 가솔린, 정제유, 난방유, 원유 수입량, 쿠싱 재고 다 발표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포커스로 계속 맞춰왔던 거는 원유 재고량을 맞춰왔는데 요즘에 이제 허리케인 때문에 정제유 이런 걸 자세히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네, 맞아요. 원유 재고는 직전 수치 그리고 전망치보다도 발표치가 1 이상이 더 늘었죠. 근데 지금. 반면에 가솔린 재고, 가솔린 차트를 보고 있는데 가솔린 재고는 엄청 줄었지만 가솔린 가격은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전에 가솔린 가격이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했었잖아요. 지금 가솔린 쪽 차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 고점 찍고 나서 쭉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유 재고 발표할 때 가솔린 다시 반등하나 했는데 반등은커녕 지금 같은 방향으로 밀리고 있네요. 심지어 지표는 올라가지 않는데 지표 발표, 재고 발표로 올라야 되는데 마치 뉴스 받고 떨어진 듯한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내려가는 듯한. 판단하기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48.6263달러예요. 지금 말씀해주신 가격대가 왔는데요. 중심 자리죠. 중심 자리인데 저는 지금 50 초반에다 익절을 걸어놔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4호까지 오길 바라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차트가 좀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부담스러워 보여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우리가 올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무조건 고민한다. 그게 기법이고 그 믿음으로 대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씩 휩쓸어된다 해서 테스트죠. 테스트라서 그러면 오늘 또 별 그림 없는 거죠, 사실. 오늘 또 별로 별 그림 없고 뭐 이게 뭐 원체 작은 그림이라서 뭐 중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진폭을 봤을 땐 진짜 사실 발표일에 좀 재미없는 예전에 비하면. 저번 주도 그렇고 요즘 계속 그렇습니다. 최근에 재고 발표 때 변동성은 이전만 못합니다. 정말. 이게 시장이 불안하면 그렇게 봐요. 오늘 또 저희도 그 전략을 썼죠. 지지력에서 한 10개 손절 구간에서 배팅을 해서 그 다음에 익절 잡고 불확실한 자리를 배팅을 더 해보자. 그러면 똑같다고 봐요. 애매한 구간에서는 세력들도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크게 싸우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또 되돌리고 그런 그림이 생겨서 별로 이렇게 큰 자극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치고 싶은 자리 쳐서 보고 매수애들은 저가 계속 매수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 가더라도 이제 고가를 높일 세력들이 없는 거죠. 이미 먹은 상태에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걸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여지는 게 어떤 좀 방식으로 좀 세팅을 하셨나요? 지금 360틱이고요. 틱 차트예요? 네네, 틱 차트고요. 차트 그림이 달라서. 지금 저는 이 채널 상단부를 못 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쳐서 이 구간에서 빼먹을지 이 구간에서 빼먹을지 계속 고민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자리를 그어놓은 겁니다. 이 자리와 이 아래 자리.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은 지금 추세선에 맞게 지금 가격대가 움직였다는 걸 더욱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봐야죠. 그러네요. 막힌지.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는데 이 기술적인 그림들을 그냥 보겠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 자리도 맞고 튕기고 이 자리도 그러니까 분명히 매수 쪽으로 더 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 기대를 하잖아요. 네. 이슈가 있는데 왜 이 추세를 돌파를 못할까? 근데 매수를 치고 갈 세력들도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네. 네. 우리 무리스럽게 우리가 많이 저가에서 빼먹었는데 익절하고 나머지 라스로만 볼 수 있지만 왜 여기서 신규로 매수를 칠 용기는 없잖아요. 그냥 익절 잡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차익에서 스캐핑으로 매도를 치지.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야지 얘네들은 방향을 만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제 트레이더의 네. 그 추세선 라인이 네.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너무 잘 맞고 있어요. 아니 추세선이.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처럼 왜냐면은 저 지금 계속 그거만 보고 있었어요. 계속 어떻게 저렇게 잘 맞지? 추세선이? 네, 이 추세선은 저희가 발표 전에 미리 그어놓은 선이었습니다, 선재님. 그렇죠. 네, 지금 또 시청자 여러분의 우려와 같은 박수. 네, 이게 아주 좋았어요. 네, 이게 필요하죠. 우리가 분석에서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기준을 긋고요. 그 기준이 맞냐 틀리냐는 어차피 정답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이 많은 휩소 구간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고점을 다시 시도할 때도 얘를 돌려치기라고 제가 명명을 했죠. 네네. 예, 돌려치기 때문에 여기를 친다 그래서 이런 구간 넘어가네 이러고 쫓아갈 걸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리한 배팅이나 잘못된 배팅을 막는 게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먹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잘못된 배팅을 피하고 인내성을 기를 수 있는 기준선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유 재고 발표 전에 저희가 크레도 오일 일부에서 이슈 확인을 했잖아요. 그 시간에 차트 추세선으로 함께 짚어드린 부분입니다. 어떻게 또 지표 발표된 이후에 차트가 이렇게 추세선을 맞고 내려오는 듯한 마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실전이라면 제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그거겠죠. 어떤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점에서 매도를 쳤어요, 제가. 네. 이 자리 익절을 할지 이 자리 익절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다 익절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좀 더 위쪽으로요?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얘를 못 뚫은 친구들이 다시 한번 가서 깰 건지 아니면 다 볼 건지 아니면 내가 약수익 익절을 두세 팀만 먹더라도 걸 건지 이걸 고민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렇죠. 그렇죠. 냉철한 판단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걸 먼저 고민하는 게 지금 제 포지션에서 해야 될 입장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정이죠. 얘를 찍을 수 있다 없다 몰라. 나는 찍길 바라는데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리스크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손절 대응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더라도 난 수익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그렇죠? 욕심을 좀 버려서 수익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욕심을 갖고 손절을 걸고 그림이 틀어지기 전까지는 지켜볼 거냐. 그 결정할 상황은 있죠. 네.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못 쳤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자리를. 네. 그래서 그런 걸 중간중간에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실력을 배양하는 과정이고 그게 굉장히 모든 트레이더들한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이게 제가 지금 듣고 있을 때 이 트레이더의 진짜 뼛속까지 트레이더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저는 지금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매매를 했다면 제가 매매를 했다면 아마 저 혼자 그냥 원유 재고 발표한 거나 숫자나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제 거 매매한 것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랬을 건데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그냥 감상만 하신 분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포지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상이라보다는 그냥 생각이 손이 낮아지죠.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기도하는 거죠. 뭘 해야 되지 하는 생각, 약간 멍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특히 이런 재고 발표 때나 이런 세게 움직일 때는 정말 가끔 생각이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냉철하게 지금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시는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네, 일단 포지션이 지금 현재 물려 있으면서도 생각이 없어지는 거는 진입할 때 그 명분이
없이 그쵸. 좀 들어간 자리에서는 그렇게 좀 넉넉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뭐 맞선님과 함께 뭐 들어갈 자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자리입니다. 여러 추세선과 앞 전후의 가격대 그리고 최근의 세력들 간의 그런 힘,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서 가격대를 들어간 진입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 진입 자리 이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손 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마스터님, 네. 지금 시장 계속해서 리딩 해주셔도 돼요. 그래요? 네. 네. 뭐 이미 뭐 실제 리딩이라면 네. 얘네들 이제 위에서 한번 쳐보고 지금 약수익 고려합시다 뭐 이런 멘트를 날리고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쉽게 안 가고 60 중심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약수익 구간에다 익절을 잡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네. 그냥 리딩을 마감하고 관망합시다 이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전체 큰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쌓인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들 체크를 하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큰 그림 보는 거죠. 대응을 하면 익절이나 손절 대응을 해놓고 다음부터는 할 게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큰 그림들, 전반적인 그림들. 네. 내가 이걸 길게 보고 대응해도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익절 잡아놓은 걸 그대로 보고 할지. 관점은 아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일 네. 매수는 얘네들 돌파한 이후에 충분히 그 다음에 눌림부터 싸워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구간은 뭐 우리가 판단할 땐 그렇죠. 무서워서 매도를 못 빼는 건지 아니면 매수 지지력들이 약해져서 잠깐씩 밀리는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얘 다 와서 도대체 오늘 못 깨면 오늘부터는 다 되돌릴 그림인지 다시 눌림을 줄 만한 그림인지 그래서 뭐 시황이 좋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그 시황이 괜찮은 상태에서도 계속 눌림폭이 있던 애들은 고점을 갱신하기 어려운 그림은 우리가 다시 익절하고 다시 저가 매수를 기다리듯이 세력들도 거기서 익절을 하고 다시 저가 매수로 그 힘 원천으로 해서 다시 뚫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에서 50까지 움직였다면 50, 그 다음에 100을 먹기 위해서 50에서 버릴 걸 각오하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50까지 익절한 다음에 혹은 매도로 밀었다가 돌리든 아니면 기다렸다 다시 20이나 30에서 잡으면 50에서 밀려서 20, 30을 다시 버리더라도 50의 수익이 그대로 남는 꼴이 되거든요. 다시 눌림에서 재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익절한 것보다 훨씬 좋은 가격. 그래서 눌린 구간을 줄 애들인지 아닌 애들인지 계속 고민하는 거고 지금 차트 보자면 뭐 이 정도의 그림 보합 갇힌 게 보이죠. 추세 상단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구간에서 보합 뛰고 있는 애들은 아직 뭐 그렇게 긴장하면서 볼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여쭤볼 네. 것이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48.60 그 대기선이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도 48.60은 그냥 중심선이라서요. 네, 지금 중심선. 중심을 지키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네. 48.40대로 올 거냐, 그다음에 40대, 30대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그게 네.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사실 60대에서 멈춰 있는 애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림을 위해서 매도로 눌렸을 때 48.30대 그러니까 오늘 지켜준 10대 지키고 20, 30 자리를 지키고 이 추세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그 유지한 게 돌파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시장이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오늘 이게 매수가 다 끝이냐. 네. 그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해서 저는 네. 40대 온 다음에 4030이 깨지는지 지지가 되는지 지금,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네, 지금 선재님이 얘기하시는 가격대가 깼습니다. 네. 60이. 오늘 갑자기 또 변화가 크네요. 빨라요. 지금 시간대 방금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정말 얄미운데요, 이거? 진짜 얄미운데요. 아니, 50이나 걸어놨는데 왜 51까지만 찍고 갑니까? 네네. 5일까지 찍고 왔어요. 방금 좀 크게 흔들었잖아요. 그쵸? 5일까지 찍고 왔어요. 48.51까지 갔는데. 하지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5일까지 미워하면 좋아할 차트가 별로 없어요. 다시 밀리고 있어요. 좀 기다려보죠. 5일 내가 너 미워하지 않을게. 와서 익절해주라. 왜 하필 5일, 전 50 체결된 줄 알고 그랬거든요. 저는. 아니 방금 방백 좀 하셨는데 독백 지금 5일에게 쓰는 편지 영상 편지 하셨는데 제가 자주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네. 너는 오늘 나한테 찍혔어. 넌 오늘 미워.
유로 차트는 오늘 아유.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진짜 걸어놨는데 청산 그러니까 수익 청산 걸어놨는데 한 틱처로 착용하는 경우 가끔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런 경우 많죠. 이것도 정말 얄미운 게 제가 4345 자리를 보고 있는데 그걸 쭉 올려서 50이면 그래도 익절 되겠지 하고 그게 오히려 맞아요. 근데 아직 목표 법칙 같은 거죠. 추세니까 추세적으로 좀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파생을 할 때 항상 저희가 불리하다고 말씀드려요. 호가가 열려야지 체결되고 그렇죠. 손절 같은 거는 건들기만 하면 체결이 돼버리는데 한마디로 그거죠. 우리가 10개 손절을 잡고 10개를 익절을 잡아놓으면 수수료 때문에도 그렇고 손절이 나가면 한 12핍이 나간 거고요. 수익이 나면 실제로는 8, 9핍만 먹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맞습니다. 조심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가가 거의 다 근처에 가면 성격 급한 트레이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량 또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기 전에 항상 출렁거림 그림이 있어서 빨리 익절하고 손절 낼 때는 손절을 낼 때는 또 충분히 내가 보는 그림이 아닐 때 손절을 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에서 다른 트레이더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선다. 이런 거 한 번씩 인지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뭐 그럼에도 그 안에서도 이런 침착한 태도로 사실 정작 그 선재 트레이더님 지금 현재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집중하고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은 더 여유롭게 설명까지 다 해주시면서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자신의 전략과 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 내에서 이제 대응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부분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감히 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없는 시장인 만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대응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선재 마스터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선물 레슨 시즌2의 우승자셨죠? 우승자십니다. 역시나 우승자다운 면모를 오늘도 아낌없이 발휘해 주고 계시는데 자,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어느 재고 발표 함께 하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592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정말 추세선이 딱 맞네요. 무료 방송에서 강의해 주세요. 무료 방송을 또 원하셨어요. 무료라는 게 좀 포커스입니다. 프리가 가장 포커스였던 문자였는데 아니 무료 방송 샘플러스 통해서도 계속해서 해주셨잖아요. 많은 분들 만나셨죠? 2주 동안 했었고요. 또 뭐 앞으로 강연의 준비도 할 거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많이들 찾아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강연회를 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곡선을 깔아주시네요. 서영대 TV 샘플러스 들어오시면은 그 안에서 시청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오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크루드 오일은요, 48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순간 64까지 좀 떨어졌는데요. 48.6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도 보도록 하죠. 자, S&P 500 지수입니다. 자, 2493.75포인트. 오늘 지수는 조금 심심하네요. 나스닥 역시도 같은 하락 약세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보도록 하죠. 골드는요, 1327달러, 계속해서. 밀려주는 밀린 그 가격대에서 일단은 조금 멈췄고요. 자, 그리고, FX도 보겠습니다. 유로 FX. 지금 1.1915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 봤고요. 지금 국채 같은 부분도 골드와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자,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126-1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어제 저희가 함께 또 선재 마스터님과 짚어봤던 곡물과 구리
변동폭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좀 재미나게 네. 돈육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어요. 네, 저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왜냐면 돼지고기 가격이 네. 최근에 하락하고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라고 했었는데, 자, 그리고 돈육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네. 재고 발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구리 마지막으로 빠르게 좀 살펴볼까요? 지금. 자, 구리 가격 보죠. 마스터님 뭐. 구리 어제 우리가 눌린 구간 봤던 중요한 자리 왔네요. 두 번째 지지력 자리들. 그래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네, 함께 보죠. 지금 이게 어제 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 오면 싸워보자고. 이미 매수로 좀 튕기고는 있는데 이게 어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때 가장 기초적인 그림들이죠. 하지만 이 구간까지 기다렸다 매수 노리자 했던 구간들. 네. 그리고 일봉상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중심 자리가 있고 대신 중심 자리 지지력이 있는데 얘보다는 이 아래 구간 지지력을 한번 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왔기 때문에 얘네들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얘네들 공략하시려면 미장이기 때문에 분봉상에서의 분봉이 좀 중요하거든요. 분봉상에서의 양봉이 쓰는지 우선 멈추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혼조세 양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 경직은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밀더라도 매도로 쫓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매도로 쫓아가는 것은 여기선 좀 지양하셔야 되고 구리가 또 재고 증가와 함께 달러 안정에 따른 매도세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제 돈육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구리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중국 같은 경우가 좀 경기가 괜찮아서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이제 올라갔던 부분인데 좀 추세적으로 상승이 좀 너무 과하긴 했습니다. 과하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되돌림 현상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약간의 추세적으로 하락자리가 저 남아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게 너무 크진 않아서요. 왜냐면 그 주요 지지라인 했던 부분이 얼마 남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뭐 선재님하고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좀. 네,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라는 두 의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매도 쪽으로 추격 매도 포지션 따라가시는 것은 지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 함께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너무 시장 이렇게 어렵고 무겁지 않고 하지만 또 가볍지도 않은 유쾌한 시장을 함께 중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전략과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2시간 알차게 선재 마스터님과 꾸며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시장 정보 채워드렸는데요. 저희 신세계 9명의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해외 선물 전략 직접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